반갑습니다. 플래스경매 김수경입니다. 오늘은 근린상가 경매 물건 한 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 우체 아파트, 개나리 SK뷰 아파트 되겠습니다. 상가동, 상가 건물이 3층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3층 중에서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있는 두 칸, 붙어 있는 두 칸이 지금 경매로 각각 나왔습니다. 각각 임차인 있고요. 면적이 똑같고, 그리고 바로 붙어 있는, 같은 층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면적도 같기 때문에 감정가도 같습니다. 둘 다 감정가 5억 되어 있고요. 전용 면적 보니까 14.85평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25일입니다. 경매 1차 날짜는 1월 25일이고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에 2021 타경의 78에 물건번호 1번입니다. 물건번호 2번도 있습니다. 조금 이따 안내 드릴게요. 자, 물건종별 불린상가이고요. 대지권 했습니다. 미등기, 대지권은 미등기인데 감정가격에는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 건물이 앉아있는 이 대지에 대해서 전부 다 지분의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분의 그 면적이 7.55평 됩니다. 그래서 대지권은 7.55평이고요. 그리고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건물 면적이라는 것은 이 점포의 전용 면적을 말합니다. 전용 면적이 14.84평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감정가 5억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채권자는 하나은행 되어 있는데 소유자, 채무자가 뭔가 이름이 조금 성이 달라 보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출 받고 그리고 나서 대출을 승계하면서 소유자가 바뀐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소유자, 채무자가 다른 경우에는 예를 들면 소유자는 그대로인데 누군가 돈을 빌리는데 그 물상 보증인으로 이걸 담보로 제공을 했다든가 그런 경우에도 소유자, 채무자가 다르고 그리고는 대출을 안고 그리고는 대출을 승계하면서 이렇게 매매가 될 경우에도 소유자 채무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한번 건물 볼게요. 매각물건 현황 보겠습니다. 매각물건 현황 보니까 가격 시점은 2021년 2월 6일입니다. 약 1년 전에 감정평가를 했고요. 자, 3층 중에 2층입니다. 3층 중에 2층에 있는 구분상가이고요. 자, 이 건물 79년도 12월 사용 승인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건물이죠. 자, 그리고요. 그래서 건물, 그러니까 14.84평 되는데, 자, 건물분의 감정이 1억 5천이고, 토지 7.55평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감정이 3억 5천 해서 합해서 5억으로 지금 감정이 되어 있습니다. 입지는 조금 이따가 지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 건물 등기부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는 별다른 건 없고, 이제 지분의 형태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거기에도 똑같아요. 근저당 날짜도 똑같고 그렇습니다. 건물 등기부 보겠습니다. 간단히 보겠습니다. 2003년도 12월 달에 소유권 이전 신땡땡시. 그때 2003년 12월 12일 날 이때 소유권 이전하면서 하나은행에 근저당이 있습니다. 3억 6천에서 여기가 말소 기준 등기되고요. 그 이후에 하나은행으로부터 또 추가로 대출을 받았고 그렇게 이제 이 하나은행 있지 않습니까? 이 대출을 승계하면서 2006년도 10월 24일 날 소유권 이전 김모 씨에게로 되고요. 또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더 받았고 또 2016년도 8월 4일 날 소유권 이전 지금 현재 소유주에게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됐고요. 자, 그리고 2021년 1월 26일 날 하나은행에서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어쨌건 여기서는 말소 기준 등기가 2003년 12월 12일에 하나은행의 근저당, 여기가 말소 기준 등기 되겠습니다. 자, 권땡땡씨 임차인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2019년도라고 합니다. 한참 늦죠. 그죠? 말소 기준 등기보다. 자, 대항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없고요. 임차인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1년 4월 9일까지인데 그 마지막 날 배당 요구를 하기는 했습니다. 자, 지금 임대차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140만 원이라고 합니다. 5억, 감정가 5억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약 수익률이 1,000만 원에 140만 원 같으면은 3.42%? 약 3.4%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00만 원에 140만 원 하니까 환산하니까 1억 5천이 됩니다. 그래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해당되지 않고요. 확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물건 여러분이 임장 가시면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미납관리비 확인을 하시고 그래요. 이왕이면 임차인 만나서 그죠?
어떻게 장사가 잘 되는지, 그죠? 사업이 잘 되는지, 본인은 또 임차인들도 또 입찰하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도 있겠죠. 이런저런 얘기 나눠보고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 예. 자, 그래서 일단 봤습니다. 등기부상에 하자 없고, 그리고는 임차인 있지 않습니까? 임차인 있는데 대항력 없고, 배당도 없고. 자, 관리비 확인하시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요, 또 물건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그죠? 하나 더 나왔는데요. 보겠습니다. 자, 물건 번호 2번입니다. 역시 입찰 날짜 같고요. 감정가, 입찰 날짜 같고, 감정가도 같고, 그리고는 건물 면적 74.84평도 같고, 그리고는 대지권, 그죠? 미등기지만은 감정가격 포함되어 있고, 토지에 대해서 뭐예요? 지분의 형태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면적이 7.55평이다. 제가 말씀드렸고,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했어요. 임차인 관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등기부는 안 보겠습니다. 똑같으니까 등기부가. 그래서 말소기준 등기가 하나은행의 근저당 2003년 12월 12일이죠. 자, 임차인 조모 씨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이 2016년 9월 6일입니다. 늦죠? 말소기준 등기보다. 그래서 대항력은 당연히 없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에 120만원이라고 합니다. 1000만원에 120만원. 환산하면은 1억 3천만원 됩니다. 역시 여기는 아예 확정일자 배당 요구 자체가 없습니다. 뭐 해봤자 안 나온다라는 거를 본인도 아셨는지. 그래서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에는 금액이 해당이 안 되고, 범위를 넘어서니까. 그리고 확정도 없고, 배당 요구를 했다 한들 확정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 이 사건 역시 물건 번호 2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안 되고, 그리고는 우선 변제도 없고, 배당 요구 자체도 이건 안 했고, 그래서 1번, 2번 다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등기부상에 하자 없고, 그리고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각각 있다. 근데 각각의 임대차 조건 봤는데 물건 번호 1번은 감정가 대비하니까 약 3.4%의 수익률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2.9%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자, 이런 어떤 사건을 현황만을 가지고 본다면은 여러분이 예를 들면 월세만을 가지고 이런 물건을 접근하시는 분은 당연히 1차에는 입찰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상가, 그저 불린 상가 같은 경우, 물론 대출이라는 것은 그 대출하는 차주, 그러니까 채무자의 신용이나 여러 가지 소득이나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지만은 대출 금리가 지금 3% 중반대 이렇게 되죠. 그죠? 3%, 3. 몇 퍼센트 선이고 계속해서 지금 금리는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최대한 레버리지로 활용해가지고 상가 월세 받아가지고는 대출 이자 내고 내가 얼마 남겨서 수익을 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이 물건은 1차에는 절대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이자도 안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물건을 보면서도 1차에 우리가 볼 때는 그거는 아니네 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죠? 여기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실 분이나 그런 분들은 또 눈여겨보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한 번 정도 유찰되고 나서 미래 가치를 본다든지 그래도 강남구 역삼동에 입지 좋은 곳에 대지가 7.55평인데 이런 관점으로 또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그렇겠습니다. 여튼 지금 최근에 그럼 이 인근에 중개물건 나온 거는 어떤 상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삼동 상가 임대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하니까 여러 가지 그죠? 중개하시는 분들 그죠? 포스팅한 거 최근에 막 들어있는 거죠. 최근에 2021년 12월 달에 역삼동 상가 임대에서 이렇게 블로그 포스팅으로도 많이 나오고요. 예, 블로그 포스팅도 많이 나오고 근데 그거보다 저는 네이버 부동산 지금 올라있는 물건을 보는 걸로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막 숫자 있는 게 이 지역에 그죠? 해당되는 지역에 이렇게 임대 물건이 이렇게 몇 건 있다라는 이제 이런 표시다 그죠?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 입지가 어디냐면은 선릉역에서 그죠? 선릉역에서 여기 보면은 여기 여기 개나리 SKB 오차다 그래서 개나리 오차 SKB 아파트죠. 자, 그리고 여기 옆에 도성초등학교라고 막 움직인 데 보이죠? 그리고는 여기란 말이에요. SK뷰 요 상가란 말입니다. 요 상가예요. 요 상가라서 여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도 지금 네이버에 올라있는 물건이 없습니다. 매매건 임대건 뭐건 간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지금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뭐 공실도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죠. 그래서 바로 맞은편에 제일 가까운데 요 일대 여기에 지금 바로 여기 이게 상가잖아요. 네, 해당 물건 경매 나온 요게 상가예요. 근데 여기는 없어서 바로 앞에 있는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찍어 볼게요. 자, 여기를 찍어 보니까 먼저 나오는 게 3층에 지하 여기 요 일대도 저층 이제 뭐 좀 오래된 상가 건물들 2층 3층짜리 정도 보통 그런 상가가 많아요.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2천에 160만 원이다 했습니다. 2천에 160만 원 전용이 99제곱미터인데 우리 경매 물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경매 물건은 14.84평이 제곱미터 하면은 49.05제곱미터입니다. 49라고 생각을 할게요. 49. 자, 지금 나온 건 49니까 약 50 정도 된다 그죠? 그 2배 정도 되는데요. 3층 건물의 지하 1층입니다. 3층 건물의 지하 1층이고 그리고는 2배 정도 되는 99제곱미터에서 2천에 16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어느 지역이나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은 1층 상가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 평당 임대료 1층 상가하고 2층 상가하고 그리고 지하하고 그리고는 뭐 3층 이상 뭐 이렇게 될 때 뭐냐면은 그 1층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1층이 뭐 평당 10만 원이다. 그러면 2층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당 5만 원. 뭐 지하도 비슷하죠. 그래서 네,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되고 또 뭐 3층 넘어가지 않습니까? 3층 이상부터는 보통 뭐 한 3, 4만 원, 1층이 10만 원 같으면 3, 4만 원, 뭐 요 정도 이제 되는 것으로 다 지역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그리고는 공실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활성화됐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대충 예, 뭐 평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하 1층 지금 나와 있고요. 우리는 2층이죠. 지금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보니까 어떤 게 나오냐면은 전용 29제곱미터에서 1층짜리가 5천에 3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36제곱미터 대로변 사거리 코너 뭐 그러니까는 여기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경매 물건이고 그러면은 여기나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코너에 1층, 좋죠. 코너에 1층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36제곱미터에서 1층이 7천만 원에 36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자리라고 합니다. 금방 여기 베스킨라빈스 있는 요 건물 여기 이 코너라고 되어 있어요. 표시가 뜨죠, 그죠?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또 2층에 하나 있습니다. 2층 보니까 도성초 사거리 여기가 도성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여기 경매 물건이고 도성초 사거리 여기 이 사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대로변의 코너 건물에 가성비 좋은 상가에서 102제곱미터 있습니다. 102제곱미터 같으면 우리가 49제곱미터죠. 2배 정도 됩니다. 2층이고 근데 2천만 원에 150만 원 합니다. 단순 계산을 한다면 우리는 그러면은 1,000만 원에 125만 원. 뭐 단순 계산을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상가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금방 본 거 똑같은 거 2천에 250만 돼 있고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하 1층이 나와 있고 그리고 2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너무 좀 비싸니까 비슷한 거 보니까 2층이 딱 하나 있는데 2층이 여기 사거리 코너에 3층 중에 2층이고 102제곱미터가 2천만 원에 250만 원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 경매 물건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경매 물건 같은 다시 한번 우리 볼게요. 경매 물건 제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 번호 1번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에 140만 원 했습니다. 1,000만 원에 140만 원. 그리고 물건 번호 2번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에 120만 원. 크게 다르지 않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신다면은 저기 진짜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즘 자꾸 하도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대출 레버리지 이용해서 어떻게 수익률을 한번 볼까 하시는 분은 당연히 1차 입찰하시면 안 되고요. 본인이 이제 사업을 하실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임대료 내느니 내가 1억을 한번 이걸 매수를 해서 여기 공실을 가보고 공실도 별로 없고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업종 내가 하고자 하는 업종이 여기 또 가능해야 되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업종을 제한하는 그죠? 저기 뭡니까 입주 업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면 항상 관리사무소 또는 뭐 상가 그 입주자 대표들이 있죠. 그쪽으로 해가지고는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업종을 여기서 할 수 있는지
혹시 중복되는 업종은 안 된다고 한다든지, 그래서 여기는 뭐만 들어갈 수 있다 또는 중복되는 업종은 안 된다 이럴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꼭 확인을 하시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는 레버리지 이용해서 수익률 보실 분은 이번에는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1월 25일 날 경매 1차입니다. 어떻게 될런지 저도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수익률 떠나서 이런 요지에 그죠, 이런 위치의 땅을 7.55평인데 3억 5천 감정이 돼 있는데 어떤 토지 투자의 개념으로 먼 미래를 보고 또 투자하실 분은 또 달리 생각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